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거라 의미가 달라요. 지금 리플이 결제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곳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입니다. 여기는 단순한 사무지구나 금융회사 밀집 지역이 아니라 규제기관, 핀테크 기업, 투자사까지 다 모여있는 중동의 핵심 금융 허브예요. 여기에서 리플 기술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이게 단순한 계획이나 시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제 시스템이 두바이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동 전체, 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이 흐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두바이입니다. 솔직히 요즘 시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미 오른 건 재미없고 이제 막 움직이는 게 뭐냐? 그 기준이 뭘까요? 그냥 가격이 싼 걸 찾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가 리플처럼 될 수 있을지를 찾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리플을 주목하는 건 단순히 가격이나 속도 때문만이 아니죠. 프랑스, 두바이, 각국 정부가 직접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결제 인프라 안으로 이 기술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이죠. 그럼 지금 시장엔 리플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팀, 기술을 기반으로 실사용 결제나 콘텐츠 생태계에 직접 들어가려는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제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코인,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실제로 시장 안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리플도 처음엔 다들 의심했죠. 은행이 블록체인을 쓴다? 정부가 코인 쓴다? 근데 지금은 그 흐름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구조로 규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가려는 설계를 가진 프로젝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본격적인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프랑스와 두바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헷갈릴 수 있는 개념 하나 정리해볼게요. XRP 원장은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퍼블릭 원장과 프라이빗 원장 두 가지가 있어요. 퍼블릭 원장은 오픈된 네트워크인데 누구나 지갑을 만들 수 있고 거래 내역도 전부 볼 수 있어요. XRP는 이 퍼블릭 원장에서 돌아가는 자산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속도 빠르죠. 수수료 거의 없습니다. 반면 프라이빗 원장은 폐쇄형이에요. 참여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거래 내역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KYC, AML 같은 규제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KYC는 신원 확인을 하는 절차고 AML은 돈 세탁 같은 불법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이런 기능이 내장돼 있어야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도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처럼 보안과 통제가 필요한 곳에서 쓰기 적합하겠죠. 정리하자면 퍼블릭 원장은 누구나 이용하는 일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라이빗 원장은 허가받은 차량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차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알고 나면 프랑스랑 두바이에서 왜 리플을 선택했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거예요. 먼저 프랑스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냐면 디지털 유로화를 실제로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리플의 프라이빗 원장을 활용해서 속도, 안정성, 규제, 대응 같은 요소들을 검증해보는 거고요. 이런 실험을 왜 하고 있냐면 시대가 발전하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카드 결제, 모바일 결제 같은 비연금 기반 결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보다 카드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많아졌고 유럽 전반적으로도 이런 흐름이 뚜렷해졌어요. 유럽은 중국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금을 쓰는 대신 디지털 방식으로 돈을 다루는 게 이제는 훨씬 익숙해졌고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방향이 돼버렸죠. 유럽 중앙은행은 2027년쯤을 목표로 디지털 유로 발행을 검토 중인데 프랑스는 그걸 먼저 시험해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리플 기술이 채택된 이유도 명확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개인정보 보호도 되고 규제 요건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테스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구조를 참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각 나라가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디지털 유로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될지 그 기준이 지금 이 실험에서 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바이에서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여기에선 블록체인 결제 라이센스라는 제도적인 승인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정부가 리플에게 정식으로 결제망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리플 기술을 사용한 결제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리플은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직접 만나서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은 이 라이센스를 받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리플을 공공결제 인프라로
우리나라로 공식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리플은 이전부터 중동 시장에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고 2020년에는 두바이의 중동 지역을 담당할 리플의 공식 지사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거라 의미가 달라요. 지금 리플이 결제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곳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입니다. 여기는 단순한 사무지구나 금융회사 밀집 지역이 아니라 규제기관, 핀테크 기업, 투자사까지 다 모여있는 중동의 핵심 금융 허브예요. 여기에서 리플 기술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이게 단순한 계획이나 시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제 시스템이 두바이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동 전체, 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이 흐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두바이입니다. 프랑스와 두바이가 리플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기술 협업이나 실험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시스템 안에 블록체인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단지 기술이 빠르냐 느리냐가 아닙니다. 기술이 정부가 써도 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리플도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국가 단위 결제 시스템에 채택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만든 프로젝트가 또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부나 제도권이 쓸 수 있도록 설계한 프로젝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벤케인입니다. 알벤케인이 누구냐? 크립토 시장을 깊이 있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죠. 기획자이자 설계자고 직접 성과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콘트루라고 미국 정부가 실제로 사용했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 시각화와 지리정보 분석을 통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을 알벤케인이 직접 설계하고 상용화까지 이끌었습니다. 또 하나는 플링 미디어라는 글로벌 광고 플랫폼이죠. 이건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인터랙티브 광고 구조인데 실제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맥북을 쓰는 사람이라면 익숙할 수 있는 아이랩이라는 원격 접속 툴도 알벤케인이 만든 기술 중 하나예요. 지금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관광지, 리조트, 체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중계해주는 플랫폼 오졸리오도 만들었어요. 이미 하와이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말로만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기업, 실제 사용자, 실제 수익까지 만들어본 사람이 이번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설계하고 있어요. 또 리플이 어느 나라와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었죠. 오늘 알아봤던 두바이죠. 5년 전부터 중동 지역에 대한 사업 확장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알벤케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바이 정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뭘 만들고 있냐? 지금 알벤케인이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는 기존에 잘 돌아가던 수익 모델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에서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가 있었고 그걸 단순히 토큰 하나 붙여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존 기업들과 연결된 실제 콘텐츠, 광고, 크리에이터 수익 모델을 블록체인에 맞게 설계한 구조예요. 이 안에서는 소비자가 콘텐츠를 보거나 브랜드가 광고를 집행하거나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참여자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는 코인 하나 사두면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은 시세 차익을 위한 토큰이 아니라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 안에 들어가는 자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비즈니스의 이익을 나눠받는 참여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눈여겨보고 있냐? 제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이 먼저 검증됐고 시스템이 아닌 실행 경험이 먼저 있었고 백서가 아닌 수익 구조가 이미 검증된 상태에서 블록체인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지만 대부분은 블록체인부터 만들고 나중에 생태계를 갖다 붙이는 건데 이건 반대죠. 이미 생태계가 있고 그 안에 블록체인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기 테마성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기술도 실행도 철학도 제대로 설계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 최소 40% 이상 보수적인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고 시장의 반응과 확산 속도에 따라 최대 2000% 이상까지도 수익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건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오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건 올라야 정상이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공개되면 따라하는 프로젝트가 생기고 왜곡되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만 남겨주세요. 간단한 소개와 참여 방법을 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비전 없는 코인들을 단순히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 안으로 들어갈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리플만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사용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제도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죠. 정말 비전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투자만 이때까지 이야기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게 정말 시바이누나 도지 그리고 트럼프 밈코인처럼 수백 배, 수천 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플도 몇 년 지나고 보면 지금 가격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리플보다도 훨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는 정확한 정보와 팩트가 따라와야 합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프로젝트 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한번 진행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전해드렸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프랑스와 두바이 모두 리플의 기술을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프라이빗 원장을 썼고 이유는 같아요. 보안, 통제, 규제 준수. 퍼블릭 원장으로는 만족시키기 힘든 조건들입니다. XRP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이제 익숙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떤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어떤 정부가 이걸 공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가격은 그 결과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자리로 올라가고 있느냐입니다. 기술이 실제로 채택된다는 건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 신뢰는 결국 가격보다 더 오래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라는 건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와 두바이는 리플을 선택했죠. 단순히 속도나 수수료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에 맞게 설계된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직접 다뤄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큽니다. 이런 움직임이 한 두 나라에서 끝날지 아니면 더 확산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흐름은 확실히 잡히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생각해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고 어제처럼 질문하신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